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자 아빠는 과연 자기 자녀들한테 어떻게 보험 및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하는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자 아빠의 보험 금융 선택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매스컴을 보고서요.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7세 청년, 남자, 여자 포함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요, 무려 15만 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납부 예외자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세가 되도록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지 않는 사람은요, 2018년도에 16만 8천 명에서 이후 14만 명대로 줄었습니다만은요, 2021년도부터 3년째 내리 1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2024년도 9월달 현재도 13만 2천 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88.1%라서 올해도 15만 명 이상은 충분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이 정말로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은 제가요, 이렇게 하니까 가난이 대를 잇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만약에요, 27세에 자녀가 취업을 못하고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겠죠. 그러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녀들은요, 소득이 없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은퇴 준비도 못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도 현명하게 임의 가입을 통해서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55만 5,300원을 납부하라고 종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이 대를 잇는 그런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집중합니다. 자녀 교육에. 왜냐면요, 리치맨이 아니기 때문에. 리치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확천금 때문에 갑자기 부자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은요, 부와는 좀 멀죠. 하지만 진짜 부자는요, 웰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웰스라고 하는 것은요, 부를 자녀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부모가 부자라면 엄청난 부모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그것을 자녀들한테 전수해서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상품은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최고의 상품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투자는 물론이고요, 은퇴 준비로 최적격 상품이 되겠습니다. 최적격이다 보니까 연금보험 같은 것은 절대로 범접할 수가 없는 엄청난 탁월한 상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거의 확정적으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전년도 체증된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의 구매력 가치를 완벽하게 보존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65세에도요. 실질적인 현재 가치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세 때도 300만 원을 받는데 미래 가치는 3억 원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체증해서 지급하니까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죠. 이에 반해서 연금보험은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만 지급하거든요. 미래에 300만 원 지급한다고 했을 때 50년 뒤에 만약에 65세에 300만 원이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30만 원도 안 될 것이고요. 100세 때는 3만 원도 안 될 것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면요, 정말로 300원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요, 그 매년 납부했을 때 자기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데 이것도 또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 준비에 추가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업자 가입자는 50%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공짜로 평생 엄청난 장애보장을 장애연금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보험을 가입한다면요, 허접한 그 장애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입해서 얼마 안 되는 돈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만 무료로 이렇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니까 이것을 만약에 보험으로 그 가입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장애 보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짜로 유전연금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남겨놓았다. 유정연금을 받게 된다면 상속세 대상이 되거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것은 공짜가 되겠습니다. 상속세가 없죠. 그 다음에 각종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요. 군복무는 앞으로 뭐 최장 21개월, 그 다음에 출산은 5명 이상 출산했을 때 최장 50개월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도 투자 대상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단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최초에 저가로 인수한다든가 양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동산에는 뭐 거액이 들어가니까 투자하기 만만치 않고요. 주식 같은 경우 투자하는데 대부분 6개월, 1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주식에 묶어둘 수 없으니까 단기 투자에서 폭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신용대출을 통해서 끌어들인 돈은요, 이자 부담 때문에 장기 투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부자인 경우에는요, 여유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100년도 장기 투자가 가능하니까 충분하게 어떻습니까? 위험자산이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지금까지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반드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투자 시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투자합니다. 항상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주식 침체기, 경기 침체기에 기다렸다가 몰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자산 배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워런 버핏이 한 말이죠. 부자는요, 집중해서 투자를 몰빵을 합니다. 인생에서 생로병사가 있듯이 투자에도 윤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침체하고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침체 시기에는요,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몰빵해서 회복하는 시기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이 성장하는 그 시기에 내다 파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투자 시기를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서민들이라고 한다면요, 경기 침체 시에는요,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침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침체를 더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침체 시기에는 부자들만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투자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쁜 상품은 잘 판단해서 가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나쁜 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품하고는 정반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나쁘다고 생각하는 상품들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가입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금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손해가 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금과 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세금도 떼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3% 준다고 하더라도 세금 떼면 2% 떼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2023년도 3.6% 감안한다면요,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매년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세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수익률이 저조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손해가 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최악인데요.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금 우대 상품이라든가 비과세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요,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비과세 혜택이 미미하거나 세금 우대 혜택이 미미하거나 세제 혜택이 미미하면서 돌려주는 환급이나 수익률은 대단히 저조하다 보니까요, 손익을 잘 판단한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 잘 가입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혜택이다 보니까 무조건 가입하는 경향이 있죠. 분리과세 상품이라든가 비과세 상품,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이나 아니면 ISA라고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든가 종합저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상품들은요, 대부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은 절대로 가입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필수보험이나 의무보험 외에는 절대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가장 싸게 가입합니다. 경제원칙을 적용하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이나 암, 치매, 치아, 성인병, 각종 보장보험들의 등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을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면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 정기보험으로 20배 가까이 싸게 가입할 뿐이죠. 그 다음에 그런 보험들은 가입하지 않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나 기타 자산으로 어떻습니까?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장 자산으로 대체하고요. 거기에 들어갈 돈이 있다면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불리는 것이 바로 부자들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상품은요, 비효율적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보니까 10배에서 20배 훨씬 더 싼 것으로 이전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부양가족도 없는 사람이 사망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죠. 물론 결혼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요, 부양할 때만, 그것도 아주 저렴한 65세 만기 20년 납으로 아주 싸게 몇만 원으로 엄청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수익률이 미미하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이 정말로 헐값같이 형편없이 똥값이다 보니까 이런 건 절대 가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한테요, 10년 가까이 돼야 공시효율 연금 10년 납인 경우 원금 도달합니다 하면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잘 모르는 사람이나 가입하지 부자는 10년 동안 돈을 묵혀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으로 부부 가입을 강화시킨 다음에 나머지 돈들은요,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상품들을 모조리 해지해서 올바른 투자를, 적격 투자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은요, 비싼 보험료 등의 문제하고 연금보험은 저조한 수익률, 미래가치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상당히 미미하고 형편없다 보니까 절대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서민이라도요,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만 가입하지 않았다면요, 유가족 생활보장하고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자산관리 노하우가 듬뿍 들어있으니까 선물 보따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절대로 포장이 좋은 상품에 먼저 선뜻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펀드보다는요, 이제는 펀드 수수료 많고요, 세금 떼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형 ETF가 펀드같이 다양화됐습니다. 세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수료도 굉장히 미미하죠. 이런 주식형 ETF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나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펀드를 무작정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세금하고 수수료를 남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낭비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효용 대비 투자 및 가용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들은 절대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가령 보험 상품은 사업비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의 연금을 내는데도요, 그 중에 90만 원만 굴러간다면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보장 상품도 내가 100만 원을 내는데 그 중에서 60만 원만 적립된다. 그러면 그런 상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ELS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요, 수수료를 엄청 떼거든요. 하지만 돌려주는 그 예상되는 수익은요, 4%, 5%,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손실이 나게 된다면요, 원금 전체를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투자 상품들도 되도록 가입하지 않고 직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험 및 금융상품 선택 요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에 엄청나게 해박하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 때도 투자도 중요하지만 절세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세에 더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요,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지만 어떻습니까? 절세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현재와 확실한 미래가 되기 때문에 투자해서 1억 원 버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만은요, 손실도 날 수 있죠. 하지만 절세라고 하는 것은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정말로 손실 없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더 선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에 굉장히 해박하죠. 절세에 해박하고 절감에 해박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멀리 보는 해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가렴주고 시대거든요. 100억을 벌어도요, 종합소득세 50% 내고, 건강보험료 또 내고, 상속세 50% 내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투자하지 않고 법인을 만들어서 100년지 대계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멀리 보는 해안이 있죠. 놀라운 정말로 인사이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제공하는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 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평생 멘토를, 자기 편의 멘토를 곁에 두고서 활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멘토를 활용한다는 게 좀 문제가 좀 있지만요, 말투가 동반자로서 같이 생활하면서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편의 멘토인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아무리 자기가 박사든 교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기 편의 금융집사, 세금집사, 절세집사, 자산관리집사, 그 다음에 판매인이 아니라 구매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정말로 훌륭한 그 멘토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합자산관리사가 아니라 독립돼서 아무한테도 소속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생 살아가면서요, 선택의 상황에서 항상 손해나지 않고 자산을 증식하고 절세를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매번 성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100%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경험이 많은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도요, 저는 코치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코치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요. 많이 알거든요. 하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코치가 약 10여 명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경기 중에는요, 캐디의 도움도 받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어려서부터 정말로 교육합니다. 솔선수범하고요. 실행해주고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먼저 보여주고서 따라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이 확실한 자녀를 키우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대를 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갑작스럽게 돈벼락을 맞은 리치맨이 아니라 웰스로 상속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요, 그래야만 돈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거든요. 당신만의 멘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언제나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보험 및 금융회사 그리고 판매인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고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편에서 항상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자산관리나 노후 준비도요,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는 시대. 그러니까 개인의 분신, 아바타, 화신인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만 종소세,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 등 모든 것을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부자라면 당연히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한 방에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2024년도 11월 한 달 동안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절세 아티스트라고 감히 자부하는 저와 함께 평생 100년간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동안의 무한정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업승계를 통해서 100년,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 010-5473-9317 콘스탄트 김한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부자 부모 밑에 부자 자녀가 자라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무턱대고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부자가 될 줄 아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부자지만은 여러분은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부자인 경우는요, 가입자가 너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부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희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바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멘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